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 상승해서 끝나긴 했는데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조금 약해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네, 코스피가 오늘 이제 외인하고 기관 동반 매수로 좀 오르게 했고 또 개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어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른 걸로는 보이지만 이 지수가 3080 부근으로 갈수록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3000에서 3080 사이에 좀 있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간밤에 이제 FOMC 그 결과 나오면서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얘기를 반복하긴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좀 크게 키워드로 이제 좀 다가왔던 거죠.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거든요. 경기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이제 고용도 발전할 거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뭐 2%가 조금 넘는 게 인플레이션이 2% 넘게 좀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도 한동안 그렇게 이어지더라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하는 등 그런 걸 이제 긴축 그런 걸 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의 주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계속 매달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얼마죠? 125조인가요? 그 정도 가까이 되는 예, 그런 금액을 갖다가 계속 그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줄이지 않고 계속 하겠다.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도 유지하고 금리 인상도 뭐 어느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까지 참으면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걸 좀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금리 인상 시에 대한 액션 플랜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안도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국제금리에 대한 그 불안감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간만에 좀 안심을 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죠. 오랜만에 좀 외인들 매수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코스피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 상승 여파에 힘입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밴드 박스권 내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여전히 그 3080 부근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3080 부근에서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뉴욕 증시가 어쨌든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주 강한 발언이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반복을 했지만 좀 더 강조를 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시켜준 거지 확 그 마음이 풀어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 밤이나 이렇게 내일 뉴욕 증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저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한국 증시의 외인들 수급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동안은 그래도 외인 수급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외인들 간만에 매수가 많았고 개인도 네, 매수 매도 좀 많았죠. 특히 매도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차익 실현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매도가 좀 많이 늘었는데 자 연기금 보세요. 한 이틀 눈 가리고 그냥 아웅 하다가 다시 또 순매수죠. 순매도죠. 언론에서 하도 52주 연속으로 역대 기록이다. 순매도 역대 기록이다 이러니까 이 기금운용본부도 거기 본부장이나 거기 대표나 다 사람이잖아요. 정치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압박을 받고 하니까 한 이틀 정도 그냥 순매수하는 거 쇼 한번 보여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매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매도 규모도 늘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이 순매수였던 거는 매수가 늘어나서가 아니에요. 매도량을 줄였었잖아요. 1조도 안 되게 줄였었잖아요. 그렇죠? 매도를 줄였기 때문에 순매수인 것처럼 착시가 생겼던 거지. 실질적으로 뭐 매수량을 늘리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이 매도량을 좀 줄였던 건데 이제 다시 늘어나니까 순매도로 바뀌었죠. 네, 그다음에 금융투자 오늘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매수가 좀 나왔는데 자 이제 3.80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 프로그램 비차액 순매수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양이 강한 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매도량은 좀 비슷하고 이제 매수량이 좀 늘어나면서 순매수 상태가 좀 되긴 했거든요. 매도량은 기존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좀 비슷한 상황이고 이제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한 건데 매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수가 18.51포인트로 해도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진 않아요. 이게 막 이럴 때처럼 강했으면은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3080이라는 그 박스 상단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나오진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것 같아요. 자, 이 연두색으로 된 거 이게 기존의 박스죠. 3000에서 한 3080 정도 되는 요 라인, 그쵸? 요 사이인데 잠깐 좀 내려놓고 할게요. 안 짚혀져서. 자, 요 정도 선에 지금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오늘 딱 부딪히는 모양새가 여기 보시면, 딱 여기 상단 부분에 부딪히니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게 오늘이 딱 그 외인 매수도 그렇고 좋은 때인데 개인 매도가 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100을 돌파한다기보다는 3000에서 3080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좀 괜찮았다가 좀 밀렸죠. 그래서 장 초반에 쭉 올라가 갖고 네, 최대 3.90까지도 갔었는데 그다음부터 쭉 이제 밀려 내려갔죠. 그냥 쭉 내려가다가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보시면 요 점 여기 그죠?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요 선에서. 그래서 3066으로 됐는데 이 3080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저항대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 라인 자체를 좀 이렇게 뚫지를 못하고 좀 밀려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수가 3080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내일 봐야 되겠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매수량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실제로 투신 보면은 네, 순매도 상태거든요. 양이 적지만. 그러니까 지수 위치상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기관이 무조건 매수를 해준다. 대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 효과로 이제 뉴욕 그러니까 간만에 미 증시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관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실제 그 오늘 열어본 결과는 오늘 이제 장이 돌아간 결과를 보면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기금도 뭐 매도 이때다 싶어서 또 매도를 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FOMC 결과로 미 증시가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였지만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네, SK케미칼 오늘 좀 안타까웠죠. 31만 원이라도 지켜줬으면 좋은데 좀 깨졌는데 그래도 30만 원은 제가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30만 원만 지켜주면 된다. 뭐 31만 원도 지켜주면 더 좋고 30만 원만 지키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만큼 이게 조금 아무래도 오늘 좀 심리가 좀 불안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 투심 자체를 사람들이 입으로 전달하면서 만들잖아요.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채널에서도 좀 많이 이제 제가 답변 드릴 때도 조심히 드리는데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본 다른 사람들 마음도 부정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투심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또 종목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것도 많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동안 이 기존에 네, 바이오팜도 그렇고 기존의 그런 사례를 볼 때 무조건 떨어진다.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쵸? 계속 나오면서 개인들은 되게 불안불안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오늘 떨어지는 거야? 이런 그 심리.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건드려도 매도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량을 많이 늘렸어요. 사실 오늘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물론 외국인들도 뭐 어느 정도 늘리긴 했어요. 한 6만 정도 늘리긴 했는데 사실상 보면은 오늘 개인들 매도가 좀 많아졌거든요. 네, 개인들 매도가 확 늘어났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그런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매도세가 나오면서 더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사실 기관들 보면은요 그렇게 뭐 매도 늘리거나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투신 같은 경우는 이런데 근데 연기금 오히려 매도량만 보면 좀 줄었죠. 또 그리고 금융투자도 보면은 뭐 그렇게 매도를 뭐 늘린 건 아니에요. 보험이나 이런 데 했지만 기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늘 관망했어요. 외인들은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UBS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매수세를 보면 또 외국인들 오늘 매수도 많이 했어요. 그쵸? 많이 했고
금융투자나 이런 데도 어느 정도 매수는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금융투자, 예,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상태였죠. 연기금은 순매도인데 오늘 연기금 매도가 전에보단 줄었어요. 다만 이제 매수를 덜한 거죠. 네, 매수량이 적은 거지 매도는 보시면 줄었어요. 매도량은. 그렇죠? 그래서 순매수로 보면 늘은 것 같지만 사실 매도량은 줄였어요. 매수를 덜한 거죠. 네. 그리고 투신도 보면은 매도량을 좀 늘렸죠. 네. 근데 투신도 마찬가지로 오늘 투신 보험 좀 더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뭐 보험이 원래 별로 없었지만 오히려 보험을 조금 늘렸죠. 근데 투신 보면은 이 매수량 자체를 거의 뭐 안 할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 매도량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 플러스 6,600에서 마이너스 6,900 되니까 되게 많이 매도한 것 같잖아요. 그쵸? 요거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하면 뭐 12,000, 13,000 정도가 확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매도 자체가 확 는 게 아니라 매수 자체가 줄었어요. 그런 거지 뭐 매도가 확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기관이 바이오 사이언스로 옮겨가기 위해서 손 털고 나간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개인들의 이 투심 개인들 보면은 이 매도가 확 나왔잖아요. 지금요 여러 가지 투심 네 단타도 물론 있었어요. 장 초반에 있었지만 이런 걸 보면서 기관이 오늘 받쳐줄 위치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 전부 오늘 다른 거 봐라 바이오팜이고 딴 거들 봐라 상장하면 쫙쫙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투심이 악화된 상황 그럼 개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기관이 굳이 받쳐줄 필요는 없거든요. 기관은 이제 저가에서 사갖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려가주면 기관들 입장에서 땡큐죠. 그쵸? 어째 장기로 보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관은 관망한 거예요. 더 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받쳐주지도 않고. 그쵸? 오히려 외인들 오늘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외인들이 외인 창구가 지금 안 보여갖고 뭐라고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또 아니 지수래 주가가 또 너무 빠지니까 약간 받쳐준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개인 순매도 그러니까 순매도 매수로 보면은 양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지만 사실상 오늘 개인들의 매도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연기금 이렇게 좀 커 보이지만 사실 연기금은 매도를 줄였고 매수를 좀 덜한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금융투자나 뭐 투신도 보면 확 이렇게 바뀐 것 같지만 그냥 매수를 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받쳐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 하방 압력을 크게 주기 위해서 매도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가가 깨져서 이탈할 그럴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일 장 초반에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장 초반에 반등이 나올 텐데 거기서 잘 버텨내야 됩니다. 거기 또다시 이제 개인 이 매도량이 꼬이면 좀 골치 아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30만 원 깨지면요 좀 많이 돌아가야 돼요. 30만 원은 종가로라도 꼭 30만 원은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언론 내용이 사실 이 종목 뉴스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 증시 뉴스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키워드 1위잖아요. 그쵸? 그냥 따상상 뭐 이런 얘기 막 얘기 나오면서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훼손될 때까지는 뭐 그게 딱 훼손되면 그때 이제 이 SK 케미칼은 조용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엮여 있어서 그런데 사실 케미칼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쪽 관련된 거 이제 나갈 그 수급들 나가 있고 그 상장 이슈가 이제 단기 재료가 소멸됐다 이런 부정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원래 자기 갈 길을 가면 돼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거 예. 바이오 신소재 이런 것들 바이오 신소재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 기업들 뭐 이런 데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고 LG 화학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리고 케미칼 네 어제도 설명드렸던 그건데 바이오 폴리올 소재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키워드가 친환경 탄소 절감 그 다음에 재생 재활용, 그죠? 리사이클, 이런 쪽들. 그게 이젠 키워드예요. 그쪽이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ESG 쪽이 이제는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회공헌이나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인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폴리에스터 쪽이 앞으로 시장이 엄청 커질 거고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그 플라스틱 쪽도 갖고 있어요. 단단한 그 플라스틱 소재. 거기에 뭔가 잘 연결해 갖고 기술 개발되면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는 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으로 돼야 되는 그런 시설들 거기에도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뭐 탄소 절감 장치부터 이런 데도 그 시설 절감 시설 이런 데도 그렇고 부품 소재 이런 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연말 내년 초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요것만 볼 때는 내년 3월인데 기존에 했던 것들도 또 있어요. 바이오매스도 그렇고 기존에 했던 것들 그 실적이 이제 하반기 가면서 나타날 텐데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보다 보면은 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대신 단기적으로는 좀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신소재 보면요, 이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빨리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시장에 진입해서 빨리 이제 시장을 점유하는 쪽, 그쪽이 결국은 큰 시장의 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만큼 매출 규모도 커질 거고. 그런 면에서 SK케미칼은 오랜 기간 준비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자회사 상장으로 돈도 많이 얻었잖아요. 그동안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조금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매출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봐야 돼요. SK케미칼은요. 네. 그래서 케미칼 보면은 장 초반에 한번 33만 원까지 돌파를 해서 이 갭으로 올라갔어요. 네, 갭으로 올라가서 했는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으로 올라가서 딱 따상 되니까 기대 심리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 뚝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오늘 거래량은 거의 여기서 다 터졌어요. 단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저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됐죠. 자, 이날, 네, 딱 해갖고, 여기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고 받쳐주는 것도 이거 하다가 쭉 밀려났어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가의 오늘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그냥 올려치고 내려와서 그냥 여기 최저가 30만원 있는데 여기 최저가 30만원 부근까지 확 밀려 내려왔어요. 31만원도 너무 쉽게 깨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오늘 33만원까지 밀어치지 않았으면 더 날 뻔했는데 어제 뭐 후반부에 이렇게 매수한 그런 때들도 이제 들어왔겠죠. 들어왔을 거고 여기서 계속 손바뀜 뭐 왔다 갔다 거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밀려난 건데 어찌됐건 이 종목이 오늘 좀 모습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마지막까지 좀 눌리긴 했거든요.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30만원을 지키려는 노력은 좀 많이 있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놓고 이 30만원 하단에 이 30만원을 지켜내려는 그 노력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도 이 30만원에 대한 지지는 정말 중요해요. 30만원 깨지면 정말 오래 돌아가야 돼요. 오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로 봐야 되긴 하지만 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은 꼭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는 거고 사실 오늘 이게 종가에 이렇게 좀 빠지긴 했는데 한 이 정도 선까지는 좀 바라봐도 오늘 됐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들 보면 여기가 한 호가 차이긴 한데 31만 1,500원 31만 1,500원 정도에서도 끝날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보시면 그쵸 31만 1,500원에서 가격대가 쭉 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종가에서 동시호가에서 뭐 개인들 이런 좀 매도물도 나오고 또 이런 매도분이 있으면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이런 현재 모습이면 갭이란 표현보다 이 현재 종가보다 살짝 위로 올려서 네, 올려갖고 한 몸통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위로. 근데 여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상태에서 30만원을 일단 버텨줘야 돼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키워드 1위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로 좀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줘야 되는 시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뭐 모습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결국엔 이제 13,500원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고,
이 13,500원이 고질적인 거였기 때문에 오늘은 기필코 지켜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필코 지켜내야 돼요. 그동안 고질적으로 자꾸 저게 깨져갖고 좀 주가에 대한 좀 반발, 그리고 불안 심리 이게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잘 되면 좋고. 자, 오늘 그 최성한 사장, 네, 최성한 사장이 연임되면서 그게 좀 좋은 반응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ESG 쪽에 대해서 사업화 박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보면은 이 사실 그 수소를 갖다 생산을 할 때 화석연료 정제 과정에서 생산하는 게 비용 대비 효과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도 하지만 비용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 문제점이 있어서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해요. 정제 과정 생성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 이산화탄소 포집, 그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를 갖다 다 이렇게 끌어서 모으는 거죠. 네, 포집. 그다음에 그러니까 블루수소는 CO2가 이제 그린 수소하고 다르게 CO2가 발생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못 나가게 포집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모으는 거고, 그린 수소는 아예 그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전기 분해, 물 분해하는 경우는 그린 수소로 되는데, 이쪽은 블루 수소예요. 이산화탄소가 생기지만 이거를 못 나가게 또는 적어지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포집, 저장, 주입 이런 것들, 네, 여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이 지금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걸 무기로 해서 앞으로 또 이런 탄소 절감, 그다음에 ESG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로 트렌드가 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장점을 앞세워 갖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많은 수주를 해 나가지 않겠냐. 그리고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들 아무래도 경제 상태들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산유국들발 그런 수주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뭐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뭐 뜨뜻미지근하다 그럴까요?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연기금 보세요. 오늘 순매도한 날에서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연기금이 되게 매수를 많이 했고, 매도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보시면, 네, 17만 8천 이 정도 했었고, 네, 18,000, 그쵸? 매수금액의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매도 그 비율이, 그쵸? 그리고 외인들도 뭐 오늘 매수 많이 했죠. 32만 6천. 물론 매도를 뭐 16만 이렇게 했지만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뭐냐면 13,500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들은 이제 정말 지겹다 그러고 이제 매도도 나온 거죠. 그러면서 13,500원 돌파하면서 이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 매도가 나가는 거는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네, 이럴 때 개인들 매도로 좀 불안해하고 좀 약간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악성 매도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매도물이 나온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엔지니어링 어쨌든 13,500원 돌파를 했는데, 자, 요런 케이스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하루 있다가 이제 밀려나는. 자, 그래서 내일 잘 버텨야 됩니다. 내일은 좀 제발 13,500원 잘 버텨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버텨내면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의 이 박스권 13,000원에서 13,500원에서 이제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올라가는 게 이제 14,000원, 14,000원 가고 14,500원 가고 이렇게 차근히 올라가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부터 밀어 올리고 17,500원은 이제 고가니까 저기까지 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격대를 보면, 자, 이 13,600원을 놓고 장 초반에 살짝 이렇게 좀 내려온 건 있지만, 이 13,600원을 놓고 빠지지 않고 갔어요. 주가를 보시면 오늘 빠지지 않고 쭉 갔죠. 살짝 내려온 적은 있지만 바로 올라갔고, 오늘 딱 보면 이쁘게 딱 요 박스 안에 있잖아요. 요 그쵸? 13,600원에서 13,700원 요 사이에 있었어요. 계속 사이에 있었다가, 좀 안타까운 거는 장 막판에 좀 더 올려갈 수도 있긴 했는데, 네, 이게 쭉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다 갔는데 갑자기 종가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동시효과죠. 동시효과에 이제 좀 매도물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13,500원 상단에서는 다시 내려온 적이 많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호가에서 조금 매도물이 나왔거든요. 그런 매도물이 나온 것 때문에 보시면 이제 키움이나 이런데 삼성증권 개인들 매도가 좀 나왔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좀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네, 나쁜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서 열십자 모양이 돼갖고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또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13,500원 무조건 버텨내는 거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또 다시 깨지면은 또 여기 내려와야 되고 다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꼭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때 올라갔다 하락 추세니까 뺀다 그래도요. 다시 반등할 때 하나, 둘, 세 번, 삼세 번 했으니까 이제는 또 갈만하죠. 네. 자,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어제 LG 그룹에 대해서 좀 분석해 드린다고 하면서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종목 검색해서 탭에다 갖다 놨는데, 잘못해갖고, 클릭을 잘못해갖고 LG전자를 한다는 게 LS 일렉트릭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다른 종목 차트를 놓고 말씀드렸는데, 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을 드려서 더더욱 이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런 실수 안 하도록 더더욱 이제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LG전자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주가 움직임 상당히 괜찮아 보일 거로 좀 보여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많죠. 5월달인가에 또 이제 신설지주 분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5일날 이사회가 있는데 이 스마트폰 본부가 해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정리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LG 스마트폰 적자였거든요. 계속 적자였던 거, 그러니까 적자였던 걸 정리하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LG 전자 자체가 뭐 지금 가전이나 TV 이런 쪽도 잘 되고 있지만 전장 사업, 자동차 관련된 전장 사업 적으로 또 많이 좀 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신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올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관련된 걸 좀 볼게요. 자, 그래서 LG 전장 사업, 네, LG전자가 지금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3년 새 생산 능력이 2.5배, 2.5배 증가했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 자, LG전자의 자동차 전자장비, 전자장비가 이제 전기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전자장비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장 쪽이거든요. 전장 쪽인데, 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갖고, 네, 이쪽 관련해 갖고 이제 지금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VS 사업본부가 그동안은 투자 때문에 좀 약간 적자 이런 쪽이었는데 이제 흑자로 돌아설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똑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SK케미칼은 이 VS 사업본부 같은 게 하나 있죠. 똑같은 기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돈을 좀 까먹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PPS 사업본부예요. 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 하는 데인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요,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 개솔린 기관이나 이런 우리 현재 그런 디젤이나 개솔린 기관 이런 거보다는 가볍거든요. 가볍다 보니까 경량화가 돼요. 차량 자체도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해요. 그래야 또 이제 모터로 가는 상황에서도 좀 전기를 더 오래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에도 많이 집중을 할 텐데 그 경량화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 그쪽이 이제 PPS 사업본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VS 사업본부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돈을 까먹고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투자였고 얘가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LG전자 입장에서도 되게 효자노릇 탈 거거든요. 그 SK케미칼 PPS 사업본부도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VS가 그 Vehicle Component Solutions 약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네, 부품 쪽인데 그냥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전자장비 그 부품이에요. 전기차나 이런데 자율주행차 들어가는 전자장비들. 네. 그래서 VS 본부의 이제 텔레매틱스, 네, 이런 쪽에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이 생산 능력이 1172만 대에서 2957만 대까지 2.5배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실 코로나 상황 때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아무래도 접촉도 잘 안 하고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차량 그 판매 대수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튼 완성차 업체가 이제 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축소됐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죠. 그리고 회복되면은 결국은 이쪽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8조 이상의 매출 기록. 네. 하반기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8년 만에.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투자가 많았어요. 사실 투자가 많아서 적자였는데, 지금 보면은 VS 본부, LG 마그나, GKW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네. 그래서 이 조명 쪽이죠. 차량 조명, 헤드라이트는 헤드 그 조명 쪽인데 GKW 인수했죠. 그쪽에 대한 부분, 조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차량용 이제 램프 사업을 이제 GKW로 해서 이관 통합해 갖고 시너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요. 마그나 인터내셔널 거기하고 전기차용 이제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이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일렉트로닉 네. 일렉트로닉 파워 트레인이 되는 거죠. 전기차. 네.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 파워 트레인.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네, 파워 트레인 설립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250kW 출력에 최적화된 전기차 파워 트레인을 생산할 거로 이제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타겟을 하는 거예요. LG전자도. 네. 어디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현대차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룩소프트하고 조인트 벤처 알루토를 이제 했는데 이 알루토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전동화 되면은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런 데에서 이제 사용된 웹 운영체계예요. 웹 운영체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컴퓨터에 뭐 윈도우나 뭐 이런 거죠. 애플의 맥 그다음에 또 리눅스 뭐 이런 운영체제 같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마 이쪽 오토 플랫폼이 리눅스 기반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인포테인먼트, 정보하고 엔터테인먼트죠. 차량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정보, 인터테인, 그다음에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영화, 뭐 영화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죠. 네, 그런 걸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쪽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 쪽이 지금 전동화 사업 적으로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S 본부에 6,138억 또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신모델 개발하고 이렇게 할 거고 작년보다 계속 늘리고 있어요. 투자 규모는. 네, 그런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면은 올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흑자 전환을 목표를 하고 했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만 하겠다가 아니라 마케팅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올해 팔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링크드인 있죠. 링크드인 사이트 서로 이렇게 경력이나 뭐 이런 것도 공유하고 막 그런 데죠. 그래서 그 어떤 같은 업체에 있는 사람끼리도 이렇게 링크되고 그러니까 연결해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했어요. 자기 회사 브랜드 페이지 회사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 파트너 해갖고 LG 일렉트로닉스 비어클 컴포넌트 솔루션스 해갖고 이렇게 좀 올려놨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갖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마케팅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VS 사업본부가 올해는 정말로 일 한번 내보자. 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잘 되어 나간다. 그러면은 LG전자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적자 기업이었잖아요. 적자 기업이 적자 폭이 줄어들고 흑자를 낸다. 그러면 LG전자는 기존의 적자였던 스마트폰 정리해요. 그쵸? 만년 적자라기보다 어쨌든 적자가 많이 있었던 스마트폰 사업본부, MC 사업본부를 이제 정리할 것 같아요. 그 인력은 다른 데 재배치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거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다시 또 하나의 적자. 얘는 뭐, 적자라고는 하지만 투자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골치 아픈 적자는 아니에요. 네. 스마트폰 쪽은 사실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적자였는데, 얘는 즐거운 적자예요. 미래를 위한 즐거운 적자인데, 투자를 했던 이 사업본부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LG전자 입장에서는요 적자했던 데들 하나는 떨궈내고 하나는 이제 돈을 벌어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재무제표상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더군다나 자체 사업인 가전이나 이런 데도 지금 TV, 세탁기 뭐 이런 데들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는요 올해 제가 보기에는 주인공 같아요.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이런 쪽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LG 뭐 이노텍도 그렇고 이런 쪽들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잘 봐두시고 이런 기업들은요 뭐 짧은 호흡으로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링크드인에다 한 이유가 완성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전장 업계에 많은 종사자들이 이 링크드인에 있거든요. 그 업계. 그래서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때로는 사실 링크드인이 이제 구직, 구인 이런 데, 그러니까 채용과 관련된 걸로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도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워낙에 거기는 또 그런 이런 회사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찾다가 얘네 이런 거 해? 하면서 협력 관계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포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어쨌든 이쪽 전동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올해 정말 뭔가 해내기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LG전자의 다음 먹거리는 종합 전장 사업이다 라고까지 했죠. 웹 OS 오토 시너지 기억하고 아까 알루토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지 인포테인먼트용 이런 거 하겠다. 그래서 이 차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전기차나 이런 거 그 트렌드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이제 영상도 만든 적도 있고 모비스도 영상 만든 적이 있죠. 그런 거 내용들 블로그 글에도 올리고 해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이제 많이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보시면 이런 모빌리티다. 네. 앞으로 미래에는 모빌리티다. 현대자동차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정의선 장. 네. 그런 것처럼 이 LG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기 전자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 뭐라 그럴까요? 서비스, 제품 이런 걸 다 기기 이런 걸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토를 설립을 해갖고 이 알루토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네, 그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둔 데인데 여기가 스위스 소프트 업체 룩소프트하고 같이 LG전자가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LG전자는 자동차용,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 쪽은 자동차용 EGMP나 이런 거에서 배터리의 모듈화 이런 걸 해 나간다 그러면 LG전자는 그런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장 그 전자제품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갈 소프트웨어들 이런 걸 개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하고 어디 뭐 현대차 그룹 이런 데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말고도 다른 데하고도 다른 완성차 전기차 업체하고도 좀 뭐라 그럴까요? 시너지나 협력을 많이 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만 봐도요. 2019년도 차량용 운영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웹 OS 오토죠. 저런 이제 차량용 운영체제들이 2019년도에 4조 9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13조 정도로 이제 또 급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늘어날 건데, 뭐 시장 규모가 다른 거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아요.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급성장해 나가면서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LG전자에 있는 다른 전자장비들도 팔 수 있잖아요. 네. 같이 껴서 팔 수 있으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쪽들 좀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LG그룹의 상황을 보면 LG전자에서 지금 이런 것도 VS 사업본부가 전동화 관련된 거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IoT, 네,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데 투자 확대하면서 어쨌든 OS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파워트레인 쪽 이런 쪽 전기 자동차 파워트레인 쪽 뭐 램프 이런 쪽도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미 이런 하고 있는데 LG화학, 네, LG화학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자회사 자동차 배터리 물론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때문에 골치는 아파하지만 뭐 기회는 여러 가지 또 많으니까요. 어쨌든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자동차 배터리 이노텍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모듈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기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모터, 통신 모듈 이런 쪽 관련된 게 있고, 자 디스플레이 이쪽은요 여기도 나오지만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갈 길이 많아요. 진짜 할 일이 많아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이제 기기들이 다 모니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또 할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특히 요즘 LCD 호황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LCD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볼 때 올해 괜찮아요. 전자 디스플레이.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협력사 보면은 출범식에 뭐 큐티 컴퍼니,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알루터 이런 협력사들까지 다 했죠. 이게 뭐냐면 다 통신 모듈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잖아요.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딱 보이죠. 이 연맹만 보면요, 저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 연맹하고 또 다른 이제 경쟁 구도의 연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에 따라서 이걸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제가 이제 이때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서 좀 올라가긴 했어요. 지금 위로 올라갔는데 자 아직까지는 지금 전에 한번 눌렸던 부분들 여기를 지금 살짝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밀려나고 있어요. 딱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에 여기 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이 지지선이 깨지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거든요. 딱 여기서 멈추죠. 보시면 자 물론 제 채널에 보시는 분들 중에 그 투자 오래 하신 고수분들도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또 이렇게 더 자세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딱 여기는 빨간 거는 양봉이에요. 양봉은 뭐냐면 시가가 아래, 종가가 여기야. 여기가 종가예요. 주가가 그날 여기서 끝난 거고 음봉은 시가가 여기 아래가 이제 종가예요. 다 이렇게 그 종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네. 여기는 이제 시가부터 여기부터 시작했지만 이렇게 종가랑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또다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었던 게 이제 저항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저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사실 관건이에요. 지금 여기가, 네, 15만 7천 원 정도가 이제 뚫는 게 관건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여기 기준으로 보면은 요 선 기준으로 여기 이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좀 올랐어요. 지금 거의 뭐 14만 몇천 원 정도 그 선에 있었죠. 대충 여기 딱 잡아도 한 14만 4천 원, 5천 원에 있었던 게 지금 15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단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또 에너지도 다시 축적을 해야 되고 좀 쉬어가야 돼요. 쉬어가면서 얘는 15만원 안 깨면 돼요. 15만원 안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16만원 돌파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얘랑 얘가 가깝기 때문에 15만 7천원, 16만원 여기로 같이 돌파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올해 연말까지 하면은 좀 많이 정고점 부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장기로 봐야 돼요. 이제 길게. 뭐 최소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기 가격을 보면 뭐 17만 한 7천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7천원 정도만 이렇게 잡아도 뭐 지금 가격대에 비해서 1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쵸? 괜찮은 거죠. 그리고 장기로 보면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장기로 보는 겁니다. 장기로. 네.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조금 성장해 가고 있는데 장기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제 LG전자 가치를 보고 또 이럴 때 가치를 보고 이 시점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거 가전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게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장기로 보면은 단기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네. 요 시점에 보면은 2016년도에서 쭉 보유하고 있었는데 뭐 이때 다시 빠졌죠. 이렇게 빠졌죠. 한 16년 말에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1년 버텼어요. 2년 지났는데 올라갔는데 나 돈 많이 벌었어 했는데 왜냐면 여기 5만원 정도 했는데 거의 10만원 넘어갔잖아요. 2배 이상 됐는데 훅 떨어졌어요. 네. 여기보단 좀 오르긴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 뭐 그래도 나는 어차피 이거를 제가 수익률이 아니라 멀리 볼 거야. 그래서 좀 갖고 있어요. 이때부터 몇 년이죠? 지금 말이었으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그럼 어쨌든 지금 3배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면 또 4배.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아, 얘가 가겠어? 저 고점인데? 부담스러운데? 삼성전자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대도 그런 얘기 있었고, 50만 원대도 그런 얘기 있었고, 100만 원대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가치가 있는 종목은 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분석하는 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또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중에 어쨌든, 되게 이렇게 좀 성장성이 있고, 이런 애는 그냥 장기로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한번 해보시면은 투자 자금 이익을 2배, 3배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몇 년 해갖고 그 정도 되면 괜찮죠. 한 1억 넣는데 5년 뒤에 2억 돼 있어요. 그럼 괜찮죠. 네. 5년 뒤에 2억이면요. 세금이나 수수료 이런 거 생각 안 할게요. 5년에 뭐 1억이, 그러니까 1억이 2억 됐으면 5년 동안 1억이 늘어났잖아요. 1년 동안 2천만 원씩 늘어난 거면 투자 대비 뭐 괜찮죠.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에 200만 원씩 계속 누적해서 쌓아두면 되잖아요. 예금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좀 장기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지금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다 장기 종목이에요. 저는 사실 중단기는 잘 많이 안 하고 주로 장기 1년 동안에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제가 거래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뭐 어떤 달은 진짜 거래 자체를 한두 번 할까 말까인 달도 있어요. 잘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잔고에 대해서 수익률이나 뭐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냥 기업의 가치를 보거든요. 제가 바라보고 있던 게 훼손됐는지 그것만 봐요. 예를 들어 지금 뭐 LG전자 전동화 관련해서 이게 장래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봤다 그러면 전동화 사업 부분이 계속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뭐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쟁자가 나와서 이 회사에 어떤 사업에 위협이 생길 건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일단 믿고 냅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혹시 주주분들 계실까봐 좀 죄송한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둘이 이제 소송전 벌이다 결국은 폭스바겐에 또 이렇게 갑자기 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비상 걸렸는데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여전히 이 기업의 어떤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걸 보고 미래에 대해서 괜찮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이쪽 회사는 좀 끝난 건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 매매라는 거 이런 거요 제가 어떤 매매를 위한 근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라인이 깨졌나 그 근거가 깨졌나 요것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종목 몇 개 주가 분석해 드리고 하지만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 거 투자할 때는 저는 이제 가치를 보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보고 그게 아니면은 계좌도 잘 안 열어봐요. 이렇게 네 그냥 두고 만약에 어떤 뉴스에서 이상하게 탁 터졌다 그러면 그때 그거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샜네요. 어쨌든 네 오늘 그래서 SK케미칼 좀 아쉽겠지만 내일 그냥 딴 거보다요. 일단은 지금은 냉철하게 봐야 돼요. 30만 원을 지키느냐. 30만 원 깨지면 좀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네, 비중은 약간 조절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내일 13,500원 깨지면 아우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요. 13,500원 좀 지켜야 되는데 오늘 추세를 봐서는 지킬 것도 같거든요. 좀 악성 매물도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거고 LG전자는 사실 제가 오늘 뉴스 중심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얘는 뭐 수급이나 차트 이거 보지 마시고 아마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바이오사이언스 청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바이오사이언스 청약하셔갖고 이번에 좀 올라서 돈 버셨으면 번 돈의 일부 그냥 LG전자 네, 사셔갖고 묻어두세요. 그걸로 소고기 사드시지 말고 번 돈으로 막 나 벌었다 그러고 뭐 나를 위한 투자 이러면서 막 사드시지 말고 조금만 참으시고 그냥 이런 거 그 오늘 주당 수익이 보통 10 몇만 원 되지 16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거 한 주 정도 살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 꼭 사셔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장기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묻어두시라는 거죠. LG전자 꼭 사세요. LG디스플레이 사세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투자 권유는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어떤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의 일부는 마치 그 뭐라 그러죠? 장기 무슨 보험저축 같은 거 오래 하잖아요. 20년짜리 하기도 하고 10년짜리 하기도 하고 보험저축 뭐 기본이 5년인가 하죠. 5년 납부에 5년 거치인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좀 괜찮은 종목 수익금의 일부는 그런 거 사서 묻어두시고 그럼 좋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다시 한번 이제 LG전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LS 일렉트로닉스를 영상을 보여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좀 기운 빠지신 분들 계실 텐데 힘내시고 네, 좋은 저녁 되시고 또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